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국내 유일의 주얼리 페어인 더모스트 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대략적인 스케치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 가기 전에 랩다이아 딜러가 영업을 하러 이제 한국에 와 있었는데, 여기 주얼리 쇼 갈 거냐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 오는 김에 겸사겸사 방문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가볼래?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자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럼 제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둘째 날 같이 여기를 이제 같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이게 주얼리 쇼가 맞나 약간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얼리 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는 사실 여기 한국에서 아예 보기 어려운 이런 100억짜리 핑크 다이아몬드랑 이 오스뮴으로 만든 이 바이올린이 한 60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기하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컨퍼런스들도 있었는데, 이 핑크 다이아랑 오스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얼리 쇼 자체는, 이 부스를 보면 이게 작년 부스 배치도인데요. 2023년 부스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마른 목걸이라서 부스를 이렇게 더 쪼개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가 수가 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략 개수를 보니까 한 80여 개 업체, 작년에도 한 80여 개 업체였고 올해도 비슷한 숫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문객은 작년보다는 더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얼리 쇼에서 좀 특징은, 다양한 세미나들이 이 기간에 같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업계분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이 서울국제 주얼리 컨퍼런스는 외부에서 따로 했었는데, 이제 여기 주얼리 쇼 안에 같이 하게 됐고, 이 교육기관인 JBM에서 1년간 키운 브랜드를 발표하는 이 주얼리 데모데이 행사가 전부 이곳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곡 재단에서 준비한 주얼리 마케팅 서밋 또 이곳 코엑스에서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일단 업계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업계 분들이라도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각종 컨퍼런스들 제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최대한 참석을 하면서 좀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라도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얼리 마케팅 서밋에서 마마카사르 브랜드가 AI랑 접목을 해서 얼굴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서 자기들 화보에 썼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플립션이라는 이 회사가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곡 주얼리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마마카사르 브랜드가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사진을 일단 찍으면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얼굴만 원하는 대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보 촬영이나 이런 모델에서 얼굴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얼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컷만 이제 누구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얼굴을 합성하는, 그래서 상당히 비용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용적으로 세이브되고 시간적으로도 세이브되면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혁신 성장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받았던 업체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인상 깊었던 브랜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스쿠도라는 이 브랜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BTS 정국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그런데 이때 스쿠도 상품들을 착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고, 그리고 크림이라는 리셀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크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성과가 기대가 되고 또 좋은 결과물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디자인 공지 증명이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체나 학생들이 간편하게 내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공지 증명 이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작권을 위해서 등록하는 디자인권이랑 다른 공시 제도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주얼리 컨퍼런스 진행하는 곳에 이제 갔더니 이탈리아 발렌자에서 주얼리 제조 공장을 하는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제조 공정은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비슷한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발표 중에서 좀 와닿았던 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고민 그 부분이 와닿았는데 공장에서 작업하시는 숙련공들이 불가리나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 공장으로 자꾸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하는 이유야 당연히 어떤 더 처우가 좋은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작은 공방에서 막을 수는 없겠죠. 결국에 이탈리아 안에서도 이 브랜드가 마진을 일단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할 때 이 원가에 대해서 더 지불을 할 수가 있고 숙련공들은 떠나게 되는구나. 그런 고민을 이런 이탈리아 안에서도 겪게 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대입을 해보면은 한국 안에서도 뭔가 처우가 개선이 되려면 결국 브랜드가 나와야 됩니다. 브랜드가 나와서 이 마진율이 좋아져야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 제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교수님 또 주얼리 쪽을 활용한 테크 회사들의 발표도 같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서 이곳 미국 스콧 웨스트라는 회사의 핑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체가 약간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또 더 놀라웠던 건 그 안에서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물건이 왔다는 걸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들 구경을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업체들은 홍콩에 그랜드 볼룸이라는 이제 아주 커다란 주얼리쇼 안에서도 커다란 부스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만나는 파인 주얼리 업체인데 뭐 비교를 하자면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가 한국의 어떤 신인 드래프트 시장 안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엄청난 선수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부분 모르게 되면 뭐 비슷비슷한 그냥 업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갖고 온 스톤이 100억짜리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100억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 한국 주얼리 쇼에서 볼 수 있었는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방문을 한 스톤들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스톤이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옐로우 다이아 티파니 옐로우가 추정가로는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티파니 옐로우가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티파니 보석전이라고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보석을 전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티파니 옐로우가 가장 제 생각에 한국을 방문한 비싼 보석이었을 거고 지금 거의 100억 정도면 두 번째로 비싼 보석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핑크 비비드 컬러는 예전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매 사상 가장 비싸게 800억에 거래된 이 다이아몬드는 역사상 최고가가 이제 800억이에요. 이 호주 아가일 광산이 이제 지금 폐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핑크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앞으로도 뭐 오를 걸로 그렇게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가일 산의 비비드 핑크가 이제 왔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 했죠. 오드리 헵번도 착용했던 이 티파니 옐로우는 아무리 누가 비싼 돈 준다고 해도 티파니에서 절대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 회사의 상징과 같은 어떤 아이템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보게 된 이 오스뮴 인스티튜트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 오스뮴은 귀금속 종류 중에서
하나이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오스뮴을 인증 유통하는 회사가 왔는데 이거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이걸 열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76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이 76번이 오스뮴입니다. 그리고 79번은 AU, 금이죠. 이렇게 원소들 중에 하나고요. 상단에 6번에 보시면은 C로 표시된 게 이제 탄소인데 이 탄소들이 뭉쳐진 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 원소고 그걸 이제 뭉쳐져서 어떤 다른 어떤 물질이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뭉쳐진 물질이고 이 오스뮴이나 여기에 보시는 금이나 탄소 이런 건 그 자체에 원소 기호가 붙은 그런 물질입니다. 오스뮴 인스티튜트라는 이 회사는 이 오스뮴을 이제 판매한다고 하고요. 이 오스뮴이 한 500원만 원, 동전만 한 게 시세가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주얼리 페어에 나온 오스뮴으로 제작된 이 바이올린이 금액으로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다니는 분들은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왔다 갔다 하게 되셨죠. 저도 사실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 오스뮴이라는 소재 자체가 유럽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하고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저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쇼를 통해서 부스를 3일 동안 운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다양한 이제 행사들을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회사들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곳도 어떤 지금 비용을 써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수익이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업계에 자산이 생기든지 둘 중 하나는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 참석하면서 뭐 수익이 없었습니다. 수익이 없고 거의 대부분 여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자산을 쌓자 이런 영상도 찍고 또 물건도 좋은 물건 만들어 보고 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잘 배우면 나만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단지 그것만으로 참석하기에 쉽지 않은 사실 상황도 많이 있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곳이 어떤 하나의 회사라고 하면 이 더 모스트 쇼를 통해서 어떤 판매를 많이 해서 수익이 생겼든지 아니면 좋은 정보를 얻고 컨텐츠가 쌓이고 자산이 생겼든지 둘 중 하나가 생겼나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이곳에 온 다이아몬드 딜러가 얘기하기를 이곳은 진짜 너무 작다 그리고 볼만한 게 너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뭐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곳에 어떤 10배, 20배 큰 쇼를 다니다가 이곳 한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곳 더 모스트 쇼를 참가한 주얼러들은 한 발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얼리 페어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든 자산이 생기든 하셨기를 저는 바라고 좀 매년 더 거듭나서 해외 주얼러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